수다스러운 배우들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배중입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여러분. 네. 저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올해 참 시간이 좀 빨리 간다, 그죠? 네. 2019년 새해가 왔다며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던 환호성 지르던 때가 어제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근데 2019년이라니 이게 저희 아직도. 때는 1999년도에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맞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네. 죽지 열심히. 않고. 그때가 저희가 청소년기 때 지구가 멸망할 거다. 언제냐면 1999년. 그때 아리 씨는 99년에 태어났나? 저는 94년대 태어났으니까. 그 한참 6살 때니까 아무것도 네. 모를 때죠. 저는 2020년에 멸망한다고 들었거든요. 어. 대충 한 3년 뒤니까. 그래요? 네. 그 세대들은 또 좀 떨고 있겠네. 우리는 그때 막 중고등학교 때 엄청 떨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종말론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막 그 날이 오면 네. 막 사람 집 이런 게 막 하늘로 솟구쳐서 올라갈 사람 올라간다. 그래서 진짜 직장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숨어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이 더 심했어.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정보 사회고 막 핸드폰도 보면 막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겁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엄청 겁났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이거 멸망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죠, 맞아요. 아 잘래 뭐 이렇게 하고 자고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 근데 많았어요. 아리 씨는 어땠어요? 2020년에 멸망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어릴 때부터 되바라졌어. 명석했거든. 뭔가 저는 믿었구나. 저는 솔직히 그게 말이 될까?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만 지금 안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현실적인 생각을 아니 아리 씨가 원래 꿈이 대통령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초등학교 때. 명부인도 아니고 대통령? 그냥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이름 그거 쓰라고 하잖아요, 장래희망. 근데 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제 밑으로 사람을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부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제 위로는 또 사람이 몰랐네. 없었으면 좋겠는 새로운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게. 그냥 짱이 되고 싶어가지고. 돈이 많아야 돼 그러면. 난 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꿈이 한 1년에 한 5번씩 바뀌더라고요. 맞아. 네, 잠깐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올해 저 2019년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꿈은 꾸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목표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제 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또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남을 도울 그럼 수. 2019년에는 돈 벌기? 네, 돈 많이 벌기.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곁에 벌기. 있어야지. 그러네.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혁주 씨는 2019년 어떤 꿈? 저는 이제 새해가 될 때마다 늘 계획 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사실 뮤지컬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좀 해왔었어요. 근데 한 가지에 좀 몰입하고 근데 저는 또 제가 돈 버는 것과 그 번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달라요. 아니 뭐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스스로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모 가꾸기 이런 거보다는 꼭 올해는 내가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폴 운동을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남들은 뭐 봉 탄다 그러고 자꾸 이 경우 있으신 분이 자꾸 봉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이제 폴 운동이라 그래갖고 그 운동을 시작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그래서 3,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면서 다른 운동을 병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새로운 걸 하나 더 개발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저 베트남은 왠지 알 것 같아요. 몰라도 돼. 가서 부업하시려는 거. 그래서 언어 공부를 좀 추가시키고요. 뮤지컬은 한두 작품, 연극 한 작품, 그리고 드라마, 영화 쪽으로 좀 매진할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이게 베트남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요즘 그 베트남의 저 박항서 감독이 난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베트남의 어떤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축구 감독 한 사람이 그렇게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고 너무 멋있어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어떤 자부심, 네. 긍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그런 얘기했어요 최근에. 도대체 그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뭘까? 감독이 내가 잘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베트남 선수들한테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 뭔 그리? 헝그리 정신. 헝그리. 헝그리. 아, 배고프다는 I'm 아, still 오늘 hungry. 응?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맞아요. 갖게 되는 그 근성 같은 것, 끈기,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게 이제 헝그리 정신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좀 가끔씩은 그런 어떤 헝그리 정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결핍이 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새로운 성취를 이루게 하는 어떤 계기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나를 견디게 하는 그 베트남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이라면 나를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 뭘까? 혁주 씨는 뭐 어떤 게 뭐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개종을 하셨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크리스찬이셨는데 지금 불교세요. 그래서 근데 늘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지금도 얘기는 하시는데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사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어서 잘 이제 그쪽을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시는 분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이제 또 절에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사실 뭐 굉장한 크리스찬은 아니죠. 늘 제가 힘들 때마다 사실 가장 찾는 것은 하나님이죠. 아, 그렇구나. 예, 기도하고 그리고 고3 때도 그러니까 저희는 잠언을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무릎 꿇고 저희 그 형제들한테 잠언을 티칭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막 깊이 있는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더듬어져? 많이 먹었나? 헝그리부터 설이라고 헝그리. 아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신앙인으로서 어디에 봉사하거나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신앙이 또 우리 혁주 씨를 버티게 하는 힘이다. 네. 우리 아리 씨는 저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저는 되게 저도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심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무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당연히 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원래 약간 신앙심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신앙심이 올라간 게 지금 유년부 교사 하면서 아기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저도 알게 되고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게 저는 약간 가족들을 보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 네, 어릴 때 이제 엄마 속썩이고 오빠랑 싸우고 하면서도 그 정이라는 게 있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커서 꼭 내가 아무리 어릴 때 못되게 했어도 커서는 꼭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뭐 오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잘 버티고. 가족, 네. 신앙, 가족 다 소중하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그냥 하루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내 힘으로 스스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걸어 다니고 네.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적이라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나이가 되면 뭐 올해 새로 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뭐 어차피 인생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올해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두고 보자, 지켜보자. 아, 연세가 좀 이제 드셨어요? 아직 뭐 한창 때 아니세요? 한창 때 아직 파릇파릇하죠 사실은. 저랑 별로 차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계속 합시다. 계속해. 너무 갔어. 넘어간. 아 그런데 네. 오늘 현철 씨가 안 보이네. 어디 혁주 씨가 버렸나? 어디 갔어요, 근데? 아니요. 좀 존재감 없길래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마스코트인데.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네. 이 사람이 든 자리는 모르고 저 난 자리가 크다고 그랬거든요. 희한하죠. 음. 같이 있을 때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되게 없으니까 어색한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네. 막 굉장히 누군가 없는 것 같아. 자꾸 말 걸고 싶고. 되게 뭐라 하고 싶고. 막. 아니 그러니까 이 익숙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혁주 씨가 지난번에 왜 그 저 연애를 잘하는 방법 네.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애하러 간 거 아니에요? 보다가 아 설마 그 정도 배워갖고는 어느 안 날 돼. 딱 좀 더 해야지. 잠수를 타서 이제 상대를 몹시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우리한테 그거. 잠수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실행하러 간 거 아니에요? 왜 잠수를 그럴 이렇게 수도 타? 있겠네. 아니 우리 중에 한 명 꼬시려는 거 아니에요? 잠수 탔잖아요 지금. 그 우리라 둘 중에 한 명인데 힘들 것 같아. 나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요즘은 연상들한테 자꾸 그러더라고. 아니 요즘 이 친구들이 자꾸 이 돌발 행동들을 잘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현철 씨 되게 보고 싶네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판넬이라도 하나 세워주시지. 아니 요즘 비슷한 걸 구할 수가 없어.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어서 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그죠. 참 세상 어렵다. 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어허. 나도 네가 좀 어렵긴 해. 늘 정말 럭비공처럼 네, 튀니까. 근데 약간 아이돌들은 정말 좀 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고 가지고 온전한 행동 가지면 다 묻혀서 별로 안 맞아요. 튀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리씨 보면 저렇게 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굴 보고 그러는 거야? 카메라요. 그렇구나. 튀어야 돼. 젊다는 것은 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늘 예정된 길만 가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씩 튀어줘야 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튀어도 조금 이제 다른 그런가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네. 그런 저를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불편하잖아. 너가 없을 때 특히 불편할 때가 많지. 아니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아니 우리 아리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없으면 자꾸 그리워요. 그 그리워져요 진짜. 이 저 아리 씨는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럼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저 없을 때 되게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맞아. 그건 또 맞아. 너무 띄워주시는데 나 없을 때는 좀 다르게 아 그렇죠. 한번 저도 한번 빈자리 한번 항상 이제 우리는 마련해야겠어요. 이제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좋다. 근데 저 요즘 보니까 저 TV에 드라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KBS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하나뿐인 내 편.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저 여배우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별로 이렇게 좋은 역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밉상 악역. 악역을 하는데 이름이 뭐 제목이? 하나뿐인 내 윤진이? 편에. 윤진이 하나뿐인 내 내 편. 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근데 그 친구 이제 뉴스에 떴는데 보니까 그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메신저 뭐 SNS 이런 들 통해서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린대요. 정말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속 그 캐릭터와 실제 인물 캐릭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미개한 시절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보면 아주 아득한 시절에 보면 그 소설 보면 그 마르케스 100년 동안의 고독 그 보면 네. 마을 이제 극장이 있어요. 극장에 이제 막 악당들이 막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막 그 영화 속에 이제 감동이 돼서 막 같이 박수도 쳐주고 울어주고 막 이랬는데 다음 영화에도 이 사람 또 멀쩡히 살아서 막 영화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른 영화인데? 배신감을 느낀 아.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치? 해서 그 극장을 불을 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소설 속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쵸. 현재 그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다는 거야. 누군지 구분할 수 없게 해버린다는 거지. 완전히 몰입.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구분조차 못할 정도로 연기를 잘해버린다 이런 뜻이야. 당연하죠. 역할과 그 사람이 뭐 완전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태어난 대로 연기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캐릭터가 변하지 않겠죠. 계속 그 역만 하겠죠. 그런 역할만. 근데 또 정반대인 사람들이 많아요. 악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도 그 악역이라는 게 그 드라마에도 있고 이제 동화 속에도 있잖아요.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콩쥐 팥쥐를 봤는데 이제 제가 팥쥐를 정말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고는 콩쥐 팥쥐 동화책을 봤는데 팥쥐 부분만 구겨져 있는 거예요. 얼굴 부분이. 진짜 악역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이 이입되면은 진짜 제가 책으로라도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이제 감정이 싫어져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는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구분 못하고 이제 악플 달고 그러신 분들이 있나 봐요. 신기하다 그죠. 아니 조선 시대에도 보면 이야기꾼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얼마씩 받고 이제 얘기꾼이지.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사람이 막 임경업 장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임경업 장군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모함을 하는 그 사람의 역할을 너무 실감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아주 의협심이 강한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와서 이야기꾼을 이렇게 죽여버렸어. 실제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그렇구나. 그러니까 혁주 씨 말대로라면 그 이야기꾼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역할을 잘한 거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어렸을 때 약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문화적인 거라든가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과 그 가상의 세계를 구분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가족끼리 토론도 하고 이렇게 명절 때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막 얘기 나누고 명절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는 가족이 모여서 막 영화 보는 거거든요. 단체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나서 서로 이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어디였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쨌든 우리가 그 윤진희 씨가 그 막벌 때문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있나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어떤 생각만 했는데 오늘 혁주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새로운 관점 확실히 이제 전문가들이 다르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역할을 소화를 잘했구나. 칭찬이다. 그죠? 한편으로 그쵸. 뒤집어서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 뮤지컬 20년 차면 작품을 좀 꽤 했는데 악역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때 뮤지컬 이불데드라고 호러 뮤지컬이 있어요. 그때 출연했던 분이 조정석 씨, 그다음에 지금 뮤지컬계 류정한 씨, 그다음에 양꼬치엔 찐따오 정상훈 씨, 뭐 저 굉장히 지금 메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장에 모여서 8명이 피 튀기게 무섭고 웃기는 그런 B급 최고의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맡았던 역할이 좀비, 제일 처음으로 좀비가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영화로도 나온 이불데드 영화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제 인생 걸작, 그러니까 정말 제가 칭찬 많이 받았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좀비가 됐을 때 진짜 좀비인 줄 아는 정도로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그 제가 되게 그 이불데드 속에 그 4명의 대학생과 1명의 제가 동생인데 같이 여행 갔다가
제가 나무 막 자연한테 막 뭐지? 막 싸움에서 제가 그 사람 그 나무한테 덮침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좀비로 걔네들 그 오두막에 모인 그 좀비로 제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가 담요 쓰고 막 이렇게 흐느끼고 있다가 걔네들이 늘 이 동생을 찐따로 여기고 막 혼내고 이러다가 갑자기 좀비로 변해서 그 담요를 팍 걷어차고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소리로 춤을 격렬하게 추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데 처음 그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은 무섭지만도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또. 제가 처음에 장면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모든 그 극장에. 관객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역할이 점점 나오면서 막 웃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뭐 좀비가 막 좀비스럽지 않게 어디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진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한 10년 만에 다시 재공연을 하고 막 요즘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그 작품도. 그 역할 할 때 저는 사실 좀비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느꼈는데 제가 약간 화가 나면 무서운 게 있거든요. 네, 있어요. 무서울 때 있죠. 무서울 때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날 때 무서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우가 정도껏 한다 이게 아니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약간 그런 게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무서운 부분들, 뭐 악역이나 뭐 다른 역할 그 사람한테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 역할과 배우가 틀린 것도 있지만 아주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한 면에 딱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종류의 역할이 창조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비 역할을 하는 것과 우리 아리 씨가 하는 것과 우리 경호 오라버님이 좀비 역할 해갖고 좀비 역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아마 다 다른 좀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약간 배우로서는 가장 극적으로 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플러스가 돼야 기억이 꽉 되고 각인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어쨌든 숨겨져 있는 것 혹은 뭐 자기 외모, 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이 극중의 캐릭터하고 잘 이렇게 일치가 될 때 그때 아무래도 그 효과도 많이 나오고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그렇게.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좀비라는 얘기, 좀비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근데 좀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재밌는 좀비도 많고. 일종의 서양의 어떤 귀신 같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무조건 여자 귀신들은 좀 기본적으로 이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요? 다시 보고 싶게?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처녀 귀신이다 뭐다 하면 귀신들이 다 이뻐요 또 보면. 근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역할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그 정 작가님 요 생김을 가지고 좀비를 만들면 굉장히 귀엽고 있잖아. 약간 뭐랄까 사랑스럽고 이런 좀비가 나올 수 있어. 되게 무섭지 않은 그런 좀비 있잖아. 가서 말 걸어보고 싶은 좀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좀 이게 좀 웃어 보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건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시고 그거는. 마이크 껐을 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네. 아니 우리 아리 씨는 보면 늘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막 밝고 이렇게 싱그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할 때 이럴 때면 좀 이쁘지 않은 캐릭터 뭐 그런 거 자기하고 잘 안 맞는 뭐 그런 거 경험 없어요 혹시? 안 맞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아니 이쁘지 않은 캐릭터 원래 이쁘지만 극 중에서는 이제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이쁘지 거의 다 이쁜 역할은 안 해봤는데 제일 처음으로 했던 연기가 이제 전응아 역할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교 2, 3학년쯤이었는데 그 14살의 나이에 7살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이제 좀 약간 지적장애 아이 역할이었거든요. 그때 연기를 했을 때 첫 연기이자 이제 제일 힘든 연기였어가지고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걸음걸이까지 엄청 연습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거지 역도 해봤어요. 오. 저도 그 약간 비슷한 거지 역. 저 그리고 할머니 역이 또 아니 이렇게 이쁜 거지가 왜 그러세요 오늘 푸석푸석해. 근데 저 막 코 올리게 있잖아요. 뭐 이런 역할 그런 역할도 하고 빵모자 쓰고 막 담배 이렇게 뭐 이렇게 피고 와가지고 탁 하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지 역도 해보고 특히 저는 할머니 역 전문으로 했었고 진짜. 네, 그러니까 외모 제가 뭐 외모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할을 맡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맡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조연들한테는 상당한 장점이죠. 근데 웬만한 조연들의 비주얼을 제가 많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있어요. 아니 그럼 어느 정도의 비주얼을 갖춰야 뭐 제대로 된 조연 말이죠. 조연. 주연들도 제가 따라가기는 힘들고 조연은 더더욱. 왜냐하면 뭔가 특징적인 그런 외모 뭐 살찜이 좀 있던가 조연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뮤지컬계 조연들은 거의 살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저는 뮤지컬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요.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연들은 흑인 역할 뭐 아니면 좀 이렇게 푸근하고 뚱뚱한 유모나 뭐 아니면 옆집 아줌마 이런 역할 많은데 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뚱뚱하지 않고 약간 아담한 체격인데 그런 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역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 역에서 박수를 받으면 계속 그런 역을 그렇죠. 줘요. 연약한 거 할 수 있거든요. 막 멜로 할 수 있거든. 이런 거 안 들어와. 그랬구나. 네. 아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도 이게 관성의 법칙처럼 한 번 맡은 역할이면 그 역할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그 이계인 씨라고 왜 그 저 굉장히 좀 이렇게 터프한 네네. 그분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예전에 그 전원일기에서 노마 아빠로 굉장히 자상한 맞아요. 그 혼자 사는 그 독신 아빠 좀 측은하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수사반장에서는 네네. 단골 범인이었단 말이에요. 연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그렇지 연기를 잘하는. 근데 그때 수사반장 이제 최불안 선생이 수사반장이고 뭐 그다음에 조영사도 있고 김영사도 있고 맨날 이제 잡혀서 들어가고 막 이제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인물하고 또 구별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설렁탕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 작년에 그 드라마를 처음 했거든요. 거기서 그 사이비 종교 드라마였어요. 구해줘라고 드라마. 거기서 투다리 양꼬치 집 있잖아요. 투다리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처음 하는데 사실 무대에서만 있다가 카메라 앞이 너무 좀 뭔가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큰 무대를 많이 선 사람들일수록 그 박스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벗어난다 하더라고요. 벗어나 있어요. 언제 보면 카메라가 없어. 그런 게 있구나. 예, 행동을 다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매체를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예능이야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그 투다리 아줌마를 할 때 만약에 무대였다면 굉장히 재밌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박스 안에 갇힌다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특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려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제가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재밌는 역할이 나왔을 텐데. 그 확실히 그 노는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진짜 공연의 실제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그 무대 전체가 진짜 그야말로 나의 무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모든 공간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크게 쓸수록 좋은 거예요, 저희는. 관객의 느낌마저도 네. 일종의 하나의 무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그럴 텐데 TV는 정말 그러네, 그죠? 딱 그 TV라는 그 화면 속에 딱 그거 적응하러 한정되는 들어가야 거예요. 되죠, 배우가. 그게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어렵다.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목표는 첫 드라마이기 때문에 절대 NG를 내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야, 그것도 쉽지 않대요.
NG 안 내는 게 엄청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히려 네.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진짜 라이브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실수 한번 해버리면 치명적이잖아요.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실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맞아요. 그렇죠. TV는 만약 생방송이 아닌 다음에는 네.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다시 하면 되니까. 저는 NG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계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넘어가잖아요. 배우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독님들이나 PD님들 이런 분들이 공연에서 또 배우를 많이 찾으러 이제 공연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저희는 적응 시간이 좀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 NG를 내게 되냐면 다 마인드예요. 마인드. 연기를 못해서 내는 게 아니야. 저희는 계속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결코 못해서가 아니고 스텝이 엄청 많더라고요. 드라마 촬영장에 스텝이 엄청 많고 배우도 생소한 그 텔레비에서 보셨던 배우가 내 앞에 있고 같이 하는데 우리는 대사할 때 정확하게 씹어서 이렇게 발음이 어긋나지 않게 해줘야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TV는 그렇게 하면 어색한 거예요. 아 오히려 너무 막 그 교과서 이상한 거죠. 표정도 이상하고. 그렇겠다. 그거를 많이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땐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른 잡념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밤샘 촬영하고 이렇게 힘든 스태프들 앞에서 이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라는 게 중간에 갑자기 촬영하고 있을 때 잡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완전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G를 나게 되더라고요. 딱 한 번 냈거든요. 3회째. 갔는데 저도 모르게 대사를 왔어? 이렇게 하면 될 걸. 왔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 감독님이 막 뛰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약간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상해. 이게 뭐지? 무대 연기 같아. 이러시고 제가 그때 딱 알았죠. 이게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하면 그렇게 돼요. 예전에 보면 그 야구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할 때 굉장히 그 월드 시리즈 중요한 시점에 딱 공 하나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올라가서 투수한테 절대 몸쪽 높은 공만은 던지지 마라. 그러고 내려왔어요. 네. 뭘 던졌을 것 같아. 던지지 말라고 한 딱 그 공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비슷한 상황이다, 그죠? 네. 하지 말자 그러면 오히려 그걸 해버리는 그죠. 네. 평소에 이 사람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저는 그 투다리 보면 왜 주방이 있잖아요. 그 뒤에 가서 기도를 살짝 하고 그러고 했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니까. 왜냐면 나 때문에 끊고 또 가고 나 때문에 끊고 또 가고는 익스큐즈 너무 신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데 어쨌든 네.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면 위안이 되고 그랬어요. 확실히 신앙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네, 그죠? 네. 아리 씨는 언제 기도해요? 저는 자기 전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내일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 편이고 그런 날에 또 잠을 더 잘 자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눈 떴을 때 또 여유 있게 눈 뜨면 또 기도하는 편이고 밥 먹기 전에도 웬만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자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니 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좋을 것 같아 진짜. 왠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네. 죄 지은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저는 안 해봤는데 해야 되겠네요. 네, 하면 되게 좋아요. 저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는 원래 들어주기가 힘들대요. 근데 남을 위한 기도가 원래 더 잘 먹힌다고 저는 들어서 항상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진짜 제가 잠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면증이 한때 심했어가지고 저를 위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오늘도 이렇게 감사했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잠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되게 이제 뿌듯하면서도 이제 잘 수 있게 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갑자기 CBS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쨌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남을 도울 수 그렇게 해서 있는.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 기껏 뭐 잠 좀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도네. 굉장히 소박하다 그죠? 저를 위한 기도도 다른 분들이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한 게 안 돼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늘 제가 기도하고 원하잖아요. 그러면 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점점 CBS가 돼가냐 이거? 오늘 무슨 간증 나온 것 같아. 안 돼, 안 돼. 그렇지. 네. 뭐 다른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 아리 씨는 네.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 어떤 극 중의 역할과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역할, 뭐 싫어하는 역할 이런 거 있듯이 걸그룹 할 때 또 그 나름의 또 역할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중간에서 춤 추거나 또 뭐 보컬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또 춤을 또 중점적으로 뭐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럴 텐데 아리 씨는 주로 어떤 역할?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조금 언제부터 눈치 보고 얘기했다고? 제가 좀 다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참 힘들어, 그지? 오래되니까 힘들다. 나 뭐 좀 마시고. 전 약간 유연한 그런 게 장점이었어서 이제 퍼포먼스 역할과 랩 역할과 서브 보컬을 맡았었는데 다 했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유별나게 잘하는 게 없어서 조금씩만 다 잘하더라고요. 바로 또 겸손 모드로 또. 근데 진짜로 제가 직업을 잘 만난 것 같은 게 배우는 잘하는 게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저는 특출나게 잘하는 거 하나는 없는데 조금씩 다 소질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또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약간 배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말하는 거라든지 노래하든지 춤이라든지를 뭐 손재주도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엔터테이너나 아니면 좀 이제 배우 같은 역할을 해야지 아이돌이나 그래서 주위에서 직업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리 씨가 맡고 싶은 역할은 뭐예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보통 있어요. 저는 뭐 없어요. 다 하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 대통령도 그러니까.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게 굳이 하나 이제 보자면 액션씬 많은 걸 해보고 싶어요. 액션씬 많은 거 뭐 아니면 싸우고 막 총 쏘고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고 네, 피 묻히고 막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맞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아이돌이나 그런 가수 쪽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무대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려고 보면은 저희는 모니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의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춤이 제일 잘 추네. 저분 노래 잘 부른다. 되게 포즈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되게 예쁘게 잘한다.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모니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저는 뮤직뱅크라든지 인기가요라든지 뭐 음악 중심 이런 게 나오면은 일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 네,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흥을 즐기려고 이런 걸 틀어놓잖아요. 그럼 저는 못 봐요. 다른 거 보자고 해요. 왜냐면 저는 일하는 기분이 드니까 즐기지를 못해서. 근데 또 최근에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연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싶지 않은데 특히 또 배우하는 친구들이나 이쪽 같은 과에 있는 애들이 같이 보면은 연기를 보니까 저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도 봐야 되고 재밌게 보는데 어느샌가 제가 최근부터 막 연기에 감탄하고 있고 뭔가 그런 이제 연출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막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적인. 그 어쨌든 인간이 어쨌든 눈에 좀 안 띄었으면 좋네. 그게 동물이 됐든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뭐. 네. 그죠? 애니메이션 보니까 되게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림체 보고 감탄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전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대학 다닐 때 작품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동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온킹이나 캣츠나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신체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연기 훈련도
내가 고양이가 됐을 때 왜 뮤지컬 캐츠 보면 그렇잖아요. 저 높은 곳에 확 뛰어 올라가는데 아주 가볍게 탁 착지해서 다리 하나를 쫙 들어 올리고 응? 기지개를 펴는데도 고양이처럼 이런 것들을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뭐 좀비로 풀었는데 사실 결국은 좀비 된 예, 거. 사실 라이온 킹도 할 뻔했지만 제가 그때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했었는데 진짜 상당히 동물을 표현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뮤지컬 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여태껏 안 해봤던 거를 이제는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역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이 좀 어려운 역할. 뭐 아까 거지 얘기했는데 거지는 너무 없고, 그러니까 약간 내면적으로 힘든 역할, 좀 진지한 역할, 아니면 아주 뭐 센 역할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런 것들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막 사랑을 나누는 그 어떤 멜로나 막 이런 거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관심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간지럽구나 그런 게. 간지러워요. 왜 그래야만 그냥 될까? 이 이런 거. 마음속에 이제 이게 이 야수성이 있는 거 야수성. 야수성. 그 강렬한 정복력? 에너지 그렇지 막 이렇게 평범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그런 거 별로 이제 안 당기는 거죠 그런 게. 아예 막 하려면 동물을 하든지 아예 그냥 좀비를 하든지 귀신을 하든지. 이제 지금은 좀 뭐 생선 가게 주인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여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 본인이 한 번도 진짜 삶을 어렵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한 번도 어렸을 때는 사춘기 때 고민도 많고 막 제가 뭐 부유하게 자라지 않은 금수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근데 이렇게 오는 역할마다 늘 유쾌하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연극을 하더라도 뭐 엄마의 레시피 우리 할 때도 그랬지만 저를 위해 대본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원래 그 엄마 역할은 생활고에 약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여성의 삶인데 배우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연습 때 오니까. 그것도 약간 스타성 있는 배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활고를 견뎌내는 여성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엄마 레시피 할 때 최초에 그 엄마는 그냥 그 배우가 아니라 직업이 그냥 평범한 그런 엄마였나 그러면? 네. 아, 그 혁주 씨를 위해서 그 캐릭터를 바꿨거나 배우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출님이. 대단하시네. 아니 왜 안 바꾸셔도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배우로 이렇게 바꿔서 뭐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어요. 알차고. 네. 엄마 레시피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좋은 작품이죠. 또 이제 뭐 다시 또 한번 해야죠. 때가 되면. 그럼요. 하겠죠. 그렇구나. 아니 그나저나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이제 명절 정군이라서 명절 정군.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어때 여성분들이 이제 막 그 시댁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시댁이나 뭐 요즘 그래요? 이런 데 가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럼요. 요즘도 가장 최근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이혼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이혼 집에 절차를 올라올 때 밟는.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차 막혀가지고 한참 싸우겠네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시댁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불쾌한 일들이 이제 그 막히는 그 차 안에서 그게 이제 탁 정폭이 되고 좀 쓸데없는 그 다툼이 더 벌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막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는. 뭐 우리 혁주 씨하고 아리 씨는 아직 뭐 그런 상황 자체가 없으니까 상상만 하겠구나.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명절날 나가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처럼 어떻게 명절에 나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래서 명절날은 밖을 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리 씨는 안 그래요?
저는 엄마가 어릴 때 이제 명절 때 전 굽고 이런 거 많이 도왔어가지고 엄마 혼자 며느리였거든요. 아하. 아빠가 이제 독자셔가지고 고모들만 3분이 계시고 근데 또 친가는 이제 큰 집에서도 막 오고 막 사람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와주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 남자를 만나려고 왜? 아 차례 안 지내는. 차례도 안 지내고 저는 지금도 제가 가면은 도와드리긴 하지만 저는 절은 안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종교적으로도 안 맞지만 그게 왜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가부장적인 걸 안 좋아해서 어쨌든 그 시대에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시대가 있으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우리 아리 씨는 좀 안 맞거나 자기하고 이렇게 좀 어긋나는 남자는 혼내줄 것 같아. 굉장히. 저한테 맞춰야 돼요. 무조건. 네. 아니 그런 또 적극적인 어떤 그 싸움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는 아니고. 아니 치고받고도 잘할 것 같은데. 엄청 뭐. 잘해요. 엄청 잘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엄마의 레시피 그 연습하는데 뒤에서 자꾸 막 그 주짓수 같은 걸로 막 진짜 가만 안 놔두고 쪼르고, 쪼르고 있고 선배랑 팔 막 비틀고. 아니 먼저 하자고 장난삼아서. 덤비셔가지고 누가? 정경호 선배님이라고. 그래 결국 저한테 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극 중에서도 이제 아까 혁주 씨가 얘기했듯이 자기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만나면 그 효과도 더 잘 나오고 네, 그렇죠. 연기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딱 그거네. 자기 잘 할 수 있는 그 좀 액션 있고 근데 파워 있고. 그러기에는 제가 딸 역할이었잖아요. 주연이 너무 착했어요. 맞아요. 주연이 진짜 착했어요. 그럼 뭐 다음에 할 때는 또 뭐 그 또 이 아리 씨 캐릭터에 맞게 그 주연이가 이제 극 중에서 싸움도 잘하고 태권도복 입고 피도 막 좀 나오고. 흘리고 재밌다. 피도 좀 묻혀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오늘도 싸웠어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런 걸로 바꿔도 돼. 나는 생선 장수로 좀 바꿔주셨어요. 엄마는 다시 이제 얌전하게 가고. 네, 여기다 뭐 좀 막 생선 냄새 같은 거 묻히고 장화 신고 등장해갖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상이 잘 안 가긴 한데. 네. 뭐 거기서 또 그렇게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그게 배우의 힘인 것 같아, 그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기로에 섰을 때가 있었거든요. 배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수를 할 것인가 뭐 또 다른 것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가장 이렇게 제가 배우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남의 역할을 정말 많이 남의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서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남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을 때 참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저는 예전에 참 제가 연기도 못하고 뭐 지금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저한테 맞지 않는 그런 분야를 선택했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좀 들어가고 역할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맞고 이러면서 참 배우라는 직업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 좋은 얘기다.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서 어쨌든 다른 어떤 극중 캐릭터를 소화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를 정화하고 또 자기의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또 도전하고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겠다. 그 자체가 신앙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 일 자체가 참 좋네. 이게 보면 세상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실제 하는 일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맞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복 받았다. 제 주변에도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것을 뭐 돈 때문이라든가 뭐 책임 때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그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초청받아서 강의하러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을 제가 뭐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예능을 좀 소질이 있구나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이걸 하니까 행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밤을 새서라도 이거를 하면 행복한 게임 말고요. 아무튼 그건 모든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행복한 거고 다른 일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뜨개질 바느질을 하면 밤을 샐 수 있다. 옷을 재단하고 만들면 밤을 샐 수 있다. 아니면 뭐 운동을 하면 밤을 샐 수 있다. 밤새 잠이 오고 눈이 감기는 와중에도 이걸 하면 행복할 때 그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는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뭘 하면 행복할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일찍 이제 발견하고 그걸로 잘 닦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우리 현실이 늘 그래요. 뭐냐면 본인이 잘하는 것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그게 그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제시해 주는 그 길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뭘 잘하고 행복할까 이런 것보다는 뭘 해서 제대로 남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제압가름 잘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잘 독립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한 것과 자기가 그 생활인으로서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가야 될 길들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뭐 비슷하게는 갔어요. 비슷하게. 비슷하게는 갔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비슷하게 왔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리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요? 아리 씨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가수 활동하고 그 자체를 굉장히 축복받은 걸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리 지금 몇 살이지?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리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연극영화과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연극영화과 나왔나? 저 아니요. 학교 안 갔어. 데뷔를 일찍 해가지고. 더 똑똑한 것 같아. 학교를 뭐하러 가? 근데 아리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진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쭉 연기자를 했었다면 지금쯤 되게 매일 주인공 하면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기회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여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이렇게 찾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거고 그래서 되게 제 나이에 해볼 수 없는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괜찮은 역할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더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 보니까 아리 씨가 이게 성격이 참 좋은 게 지나간 것에 대한 이렇게 뭐 연연하거나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보면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해서 그거 자기 걸로 소중한 또 자산으로 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늘 앞으로 이렇게 자기가 뭘 할 것인지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취적인 젊은이. 우리 사회에 아리 같은 이 저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 맞아요. 사실 근데 좀 필요한 게 계획이 크게 없어요. 저는 약간 기회를 잘 이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갑자기 또 좋은 다른 그게 온다면은 그것도 또 제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고. 기회주의자네 보니까. 네, 약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어서 살면서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어떤 역할이 오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기회라든지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 낳아줬잖아. 엄마가 그 얘기 하면은 돈 달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건 안 하는 게. 계좌번호 불러? 옆에서? 네, 뭐 돈 굳었으니까 돈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가끔 장난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엄마 나 진짜 왜 이렇게 이뻐? 뭐 장난식으로 고마워 뭐 이런 거 해주면은 돈 내놔라 되게 묵직하게. 그럴 수 있겠다. 저희 엄마 성격은 그래 아니 성격도 엄마 닮았네 보니까 그죠? 네. 둘이 좋다. 저희는 그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 네. 서로.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같이 잘난 사람은 나 혼자였는데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엄마가 됐든 딸이 됐든 똑같은 내가 누군가가 있는 게 싫은 거지. 아니 엄마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무뚝뚝하니까. 제가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엄마는 진짜 엄마 보기에도 딸 예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장난쳤거든요. 엄마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예뻐? 내가 장난을 쳤는데 웃다가 대답을 안 해서 빨리 대답하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내보다는 아닌데 뭐 그 정도면 뭐 예쁜 편이지 이러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이게 칭찬이에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큰 칭찬. 예. 늘 자랑스러워하죠. 그렇지. 제가 없을 때는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늘 딸을 보면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은 딸이죠. 뭐 검덩이지. 그걸 뭐 말이라고. 정말요? 그럼. 아니 내 자식처럼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천금만금을 줘봐. 세상에 엄마한테는 아리가 최고지. 그럼요. 그래. 아이고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은혜 노래 한번 하고 끝낼까? 정말 두서가 없다, 그지? 아까는 CNN 우리의 매력이야. 오늘도 이제 광고를 한번 듣고자 했으나 역시 아직도 광고 섭외가 안 됐다는. 네. 안타까워. 아니 왜 그러세요? 계속.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두 다 이해하실 텐데, 그죠? 그래. 자 오늘도 이제 네. 새로운 이제 그 설날 지나고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에너지로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길을 서로 격려해주면서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